네, 안녕하세요. 솔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료 화면이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오디오로 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자료 화면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 말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영상이니까 자료 화면이 없더라도 한번 봐주시고, 내용은 아주 풍부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제가 빌라 투자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픈 채팅으로 1대1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빌라 투자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경매로 빌라 투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빌라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영상 찍는 지금 시점이 23년 4월인데 오늘 시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투자를 생각할까요? 빌라 투자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금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보시게 됩니다. 빌라는 아파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종잣돈이 적더라도 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액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은 뒤에 플러스 피 혹은 무피 세팅을 했다, 혹은 수익을 냈다 라고 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 투자로 월세 세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소액이라고 빌라 투자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투자가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빌라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가 자산 증식이시고 또한 이거를 좀 나는 남들보다 빨리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빌라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을 하시거나 시간을 단축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일수록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집중하는 게 자산 증식과 또한 속도에 있어서 훨씬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빌라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빌라 투자는 환금성이 낮습니다. 낮다는 거는 이제 그 높다, 낮다 할 때 그 낮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디오다 보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 투자가 환금성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23년 4월 시점에는 환금성이 낮습니다. 환금성이라는 거는 다시 돈으로 바꾸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의미합니다. 환금성이 높다면 돈으로 바꾸기 쉬운 걸 뜻하겠죠.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죠. 그래서 금 같은 재화는 환금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환금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혹은 그 어느 때도 사람들이 내가 가진 부동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 들어간 내 투자금은 영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금성 측면에서 빌라는 어떨까요? 내가 빌라를 매수하고 2년 뒤에 다시 되팔려고 할 때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이 빌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장 수요자들은 일단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구축을 보고, 그 다음에 구축 중에서 입지 좋은 곳을 보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다 봤는데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매수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빌라를 봅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빌라를 바라볼 때마저도 신축 빌라 혹은 입지가 좋은 빌라 같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빌라를 쳐다보지, 완전 그 저렴한 빌라는 잘 안 사려고 합니다. 물론 전세나 혹은 월세로 잠깐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용이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자산으로서 매수하려는 매수자는 상당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빌라를 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되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리스크를 생각해서 사지 않는 거죠. 그냥 전세나 월세로만 거주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빌라는 환금성이 낮은 재화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에서 환금성이 높은 재화는 무엇일까요? 네,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은 저렴하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아파트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입지가 좋은 빌라나 아니면은 좀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입지가 떨어진 아파트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지금 빌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종잣돈이 적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역세권이나 재개발 빌라를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빌라를 싸게 취득하는 전략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빌라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빌라를 싸다고 살 바에는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시거나 입지를 좀 더 낮춰서 더 저렴한 아파트를 사는 게 환금성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네, 제가 빌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빌라로 출구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보통 빌라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단타로 빨리 팔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전세 세팅을 하게 되죠. 월세 세팅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빌라 투자를 보통 경매로 받으실 때 처음부터 30% 정도 저렴하게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세팅하고 나서 2년 뒤에 처음 시세대로 파는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일단 임차인들이 빌라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빌라왕 사태가 있었죠. 전세 보증금이 빌라의 시세보다 더 높아버리는 깡통 전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를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기피합니다. 이렇게 빌라의 전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아파트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빌라 전세를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아파트 전세를 더욱더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빌라 전세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로 정말 싸게 받으셔가지고 전세입자를 맞출 수 있다면 뭐 지금도 가능한 전략이긴 하지만, 정말 웬만큼 싸게 전세 시세를 내리지 않는 이상 전세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 리스크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요, 지금 전세뿐만 아니라 빌라를 경매로 받았을 때 단타로 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싸게 팔지 않는 이상 말이죠.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 대비 70% 수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도 안 되는데 빌라를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요? 정말 시세 대비 반값 혹은 그 이하로 팔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같은 돈이라면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지금 거래량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빌라를 투자했을 때 출구 전략으로서 임차인을 맞추거나 단타로 판다, 이 두 가지 전략이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를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23년 4월이란 요 시점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인데요. 여러분께서 소액 투자자라고 하시면 정말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빌라 투자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반등장에서 아파트를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반등장이 언제 오는데?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정확히 반등장이 언제 온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점점 회복되고 있고 특히 많이 떨어진 지역 위주로 급매가 소진되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호가가 올라가는 거라 아직 반등 실거래가 찍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약간은 반전되고 있고, 또한 금리도 이제 점점 동결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중은행에 약간 자제하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되고 또 거래량이 점점 살아나서 매수 심리가 회복된다면 반등장은 반드시 옵니다. 시장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하락장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반등장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반등장이 왔을 때 내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얼른 그거를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 전세를 세팅해서 2년 뒤에 팔던지 이런 식으로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내 자산이 빌라에 묶여 있으면 그런 반등 지역이 나왔을 때 아파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물론 그때까지 돈을 또 모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빌라 투자를 안 하셨다면 더 많은 투자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많이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빌라를 투자하면 그런 기회비용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다가올 반등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종잣돈을 더 모으시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은 시기입니다.
빌라 투자로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경험이지만 반등장이 올 때 상승할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빌라는 환금성이 안 좋다. 두 번째, 빌라의 출구 전략이 현재 어렵다.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반등장을 생각하면 빌라 투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 빌라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빌라로 수익 내는 영상들을 보며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 생각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빌라 투자 절대 100%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소액 투자자가 시점상 추천드리기 어려운 투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